고 그러다 보면은 더 또 그들만의 부자들만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떠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면 어때서? 뭐 홍콩도 다 100억이고 한데 홍콩도 강 보임 뭐 바다 보임 다 100억이에요. 가보시면 응? 왜 하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강 보이는 데들은 아크로 리버 18평 얼마일 것 같아요? 전용 18평, 24평. 신반포 2차 하신 분. 아이 대충 맞춰봐. 30억. 전용 18평. 그건 좀 심하지 30억은. 세상 걸 좀 모르는 거네 그냥. 20억 정도 해요 지금. 20억 정도. 1억은 넘었어요 일단은. 1억은 다 전용당 1억은 넘었어. 좋은 것들이. 25.7평이 지금 27억은 넘었어요. 전용 면적 25.7평, 85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 일단은 넘었어요. 문제는 저처럼 못 살았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집을 3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좁게 못 살거든요. 집을 30억 주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30억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으면 뭐 PIR 지수가 9라고 치더라도 1년에 3억은 버는 거잖아 무조건. 예? 근데 그러면은 자기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뭐 스키부터 해서 뭐 골프부터 해서 없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애한테도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또 뭐 서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좁은 집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오로지 거기 집만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안 그래. 지났어요 지금.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옛날에 예전에 그거는 아이러브 스쿨 때 아세요 혹시?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통신 쪽에서 만나가지고 그룹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날 때 있잖아요. 이때 이후로 제가 보기엔 단체 생활 문화가 끝난 것 같아. 집에 대한 게. 왜냐하면 반상회도 없어진 것 같아. 예, 반상회도 없어졌고, 그러니까는 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올 일이 별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집에 대한 개념들이 같이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이런 개념들이 꽤 있어갖고 뭐 구역 예배한다 그러면 없는 테레비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은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막 우리나라 또 파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주 5일 근무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가하는 것보다 다 외곽으로 많이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개인적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서 더 작은 걸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더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예, 뭐 집망은 했으면 내가 과시하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과시가 아니야. 그냥 오히려 더 큰 사람들이 그냥 뭐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된다. 학교만 거기 배정받을 수 있으면 된다 해서 아주 소형 평수로 그냥 보통 뭐 지금 많아야 3명이잖아요. 저희 많아야 2명 자식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방 3개는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뭘 큰 집에서 살아 24평 있는 대로 막 가격 올라가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지금 영동 아파트도 가격도 우리 영동 아파트 아세요 혹시? 개나리 아파트 있고 역삼동에 거기 아파트들 가격 상승률 보니까는 원래 강남이라는 데는 원래 대형 평수들이 가격을 견인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형 평수 단가가 훨씬 비싸. 매매가 나누기 평형으로 하면 소형 평수의 단가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지?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은 뭐 이렇게 뭐 이익 환수 거의 뭐 삥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인 해결.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소송밖에 더 나요? 싸움만 나고 억가심정 나오고. 뭐 사실 지금 초과이득 환수 뭐 우성연립 이상은 연립들만 몇 개 냈지 나머지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에 있어서는 낸 사람도 없어요. 다 소송 중이야 그냥. 현재. 그러면 별로 뭐 이렇게 똑똑한 동네가 아닌 데서도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못 걷고 있는데, 예? 서초동 가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변호사인데, 예? 한 집 걸로 한 집이 변호사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좀 잘 사는 동네만 나오고 말하면 막 웃으세요 이렇게. 좀 잘 산 사람 말하면 또 웃으시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웃음. 예. 예. 웃음 좋아요.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요. 예. 많이 웃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지하철에서 웃지 마시고 또 계속. 예. 또 가면서 생각나면 또 지하철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다가 혼자. 예? 자, 세 번째 규절인은 그래서 근본적인 히어로싱 규제 대상의 기존 결과물들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쵸? 결과물들이 상승을 한다. 풍선 효과로. 그러니까 피해 나간 결과물들만 상승을 하면 자, 그러면 규제 대상 물건도 결국은 나중에 다시 오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결과물들이 상승을 했으니까. 결과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원 재료값이 안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지. 1 플러스 1이 2가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나는 규제를 해서 X값이야.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 항상. 예? 들어가는 똑같은 돈은 1인데 내가 1이어야 되는데 결과물들이 3으로 변했다니까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재건축을 하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건물을 짓든 뭐를 하든 간에. 그죠?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냈건 간에 뭐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고정값으로 있는 이상 아웃풋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결국은 내가 할 때쯤은 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지.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쵸?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어떻게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논현동 갔다 일로 다시 오신 예? 또 위치를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잘 적어놔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물들이 오르고 풍선 효과로 있는 이상 만약 걔가 급락을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결과물들은 필수품에 가까운 이제 우리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에 가까운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있는 상태에서 여윳돈이 있는 걸로 사는 거죠. 그쵸? 근데 결과물들은 자기 집에 팔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가격 올라준다면 든든히 버텨주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락폭이 많으면 사실은 규제 대상물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지. 사치품의 가격이. 예? 그래서 사치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의 완화 조짐이랑 같이 맞물리면은 수익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 한번 용기를 내는 게 오를 때 막 다 올라서 뭐 지금쯤 사서 이렇게 큰 부자 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항상 안 좋을 때 산 사람들이 되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조금은 근데 그런 텀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은 좀 유심히 볼만해요. 특히나 언론 쪽에서 때려주는 곳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많이 실망 매물들 나온다 하는 데들. 그런 데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 주택들은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하여튼 집은 갖고 있어야 돼. 일단 뭐 제가 이제 세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무 말고 지금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정리가 잘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방법들이 꽤 많아요. 내가 거기에 거주를 못해도 집을 사놓으세요. 만약에 무주택자면.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낸 거에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 이상 거주해야 되죠? 예?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임대사업자. 내가 전세 살아. 집을 샀어. 임대사업자를 냈어. 거주 안 해도 돼요. 거주요건 자체가 없어요. 임대사업자의 비과세는. 임대사업자의 비과세는 거주요건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1주택일 때 비과세 요건은 거주가 있는데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 거는 거주 요건이 없어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지방으로 가더라도 거주 요건을 못 채운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집을 사놓고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돼.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나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그거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했더니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근데 뭐 제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다 알면은 뭐 내가 세무사야 내가? 그죠? 그래서 세무를 저한테 맡기지도 못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 제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 제가 못 버는 걸 뭐하러 공부를 해요 제가. 근데 이제 한번 조금 파봤더니 굉장히 좀 모르는 것들이 제가 많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하면 세금은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탈세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탈세와 절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아요. 사기와 상술의 중간. 예. 예. 자, 보시면은 여야 공통사안 한강변 개발.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오늘 논현동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야 공통사안. 자, 한강변 개발이 있고 역세권 개발이 있고 중공업지 개발이 있어요. 중공업지 성수동 가격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엄청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어요. 뭐 서울숲 뭐죠? 힐스테이트 뭐 엄청 올랐다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네요. 중공업지가 발전된다고?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왜 올라? 될 거니까. 될 거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엄청 올랐어요. 언제 돼요? 몰라. 몰라. 근데 왜 올라? 될 거니까. 될 거니까.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됐어요. 다 올랐어. 분당 다 올랐어. 막. 왜? 될 거니까. 끝. 그거야 그냥. 투자는 그거예요. 투자는 되고 안 되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빨리 돼서 빨리 들어와 살아야 되겠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양을 받든 관리 처분이 났든 이런 것들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야 되겠지.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강남구청역에 상아파트 2주 다 했고 2주한 것들 샀어. 지금 사면 당장 오르는 거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겠지. 그쵸?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잠실주공 1, 2, 3, 4단지는 다 재건축이 됐고 5단지는 안 됐어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5단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 되고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런 여야가 공통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 자체만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테마만 같으면 돼. 그 테마만 유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 돼? 몰라, 그냥.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대. 왜? 법에서 나왔으니까. 여야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통이니까. 여야 공통사항이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거든요. 2009년도에는 시장이 누구였어요? 오세훈 시장. 2015년도에는? 강원 시장. 중공업지 종합발전계획에서 중공업지 재산가 활성화 방안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꿔요?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잘 될까봐 바꿔요.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해서 잘 되면 오세훈이 덕이잖아. 요게 잘 될까봐. 이게 잘 될까봐 이름을 바꿔버린다니까.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러는 거야 원래. 그러면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연속성이 있는 것들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투자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아마 한강변 개발, 역세권 개발, 서울에서는 중공업지 개발인 것 같아. 그죠? 여기가 공통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막 예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막 생기다 보니까는 지하철역이 나오는 데가 굉장히 지극히 개인한테만 이득을 주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그죠? 지극히 개인한테 이득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부여를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반경을. 그죠? 그 반경을 여러 사람들이 누리게 하려면은 법이 강화가 돼야 돼요? 완화가 돼야 돼요? 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재개발에 대한 모든 법률보다 규제가 20%가 완화돼 있어요. 노후도도 60%가 아니라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는 두 집 중에 한 집만 오래됐으면 두 집 다 철거 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모든 게 동의율이라든지 노후도가 20% 정도가 완화가 돼 있고, 그리고 공익성을 부여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의 시설을 지으려면은 용적률을 많이 줘야 되죠? 적게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줘. 일반 주거 지역에서 뭐 500%까지 다 줘. 그냥 준주거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그 사람들한테만 다 혜택을 주면은 또 그것도 개인적인 이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는 나라가 환수를 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은 이렇게 500%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200%가 500%로 바뀌었어요. 용적률이 300%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중에 60%면 얼마예요? 6, 38, 180%. 180%의 용적률과 여기에 지어진 건축물은 땅은 가져가고, 네? 땅은 기부 체납이 되는 개념이고, 여기 이만큼 건축비는 SH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 땅은 용적률이 500으로 바뀌었지만은 180%는 일단은 기부 체납을 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300이 늘어난 것에서 120이 남죠? 그럼 원래는 200짜리 땅이었는데 200 플러스 120 하면 320%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도 이득이라는 거지. 200%짜리 땅이 320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소유자들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땅 자체는. 이해 가시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게 완화돼 있다라는 거야. 네? 자,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용적률 완화, 노후도 적용 완화, 주거 비율 완화 다 완화돼 있어요. 다 완화. 네? 완화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50m 사업이고 2차적인 사업이 500m까지예요. 500m. 서울시 역세권이 굉장히 많지만 전체 면적에서 역세권 250m의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부동산의 가격은 희소성이 좌우를 해. 희소성이. 그 역세권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250m 안에만 포함되어 있으면은 언젠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막 남자들은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재냐고. 네, 출입구 중간부터 재요. 그러면은 내 집이 만약에 248m, 내 집이 5m인데 248과 253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대. 다 도로로 잘리는 거야. 도로로 대부분이.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250m 반경이 다음 몇 가지 되는 거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그래서 도로로 보통 잘립니다. 왜냐면 도로로 안 자르면 인접 필지를 공사하다 보면 옆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로 잘리면은 이제 한 칸이 건너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땅을 파더라도 지력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50m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적용 지역,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주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250m권으로 한정함이에요. 그러니까는 500m로 돼 있어서 굉장히 넓은 게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 주거뿐만 아니라 도심의 기능도 살리는 것. 그러면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는 사업이죠.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는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250m권으로 한정을 한대요. 네? 그러면은 한정을 하면은 더 희소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거기가 다 개발되냐? 다 개발 안 돼요. 어디만 개발돼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빨리 서울시가 막 여러 개 그냥 그 단독주택들을 건축 허가를 내면서 노후도가 막 진행이 안 되게 이러지 말고 빨리 다 그냥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계속 노후도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짓는 상태로. 그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아파트만 재건축을 할 거예요? 재개발처럼 다 진행되겠지? 그죠? 여하튼 간에 용적률 완화하고 노후도 완화하고 다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까지도 상향을 시킨대. 용도 지역 상향시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혜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제한을 해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게 그 역세권 개발이에요. 역세권 개발. 왜냐면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대신 기부채나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모든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공익성. 원래는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생긴 거니까 공익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설 지하철들 주변에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것에서 가장 여파가 큰 게 강남권이겠죠. 뭐 강남권.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도 훨씬 더 이득이 많이 생기는 곳.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도 이득이 별로 안 생기면은 사회적인 손실이 크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하는 것보다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지화하는 돈이 비슷하더라도 위에 생기는 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가치가 훨씬 높은 것이 더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가치가 높은 곳이. 사회적으로. 그러면 역세권 개발도 사회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곳이 빨리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들 사실 강남권 외에는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망하기도 많이 하고. 메세나폴리스 막 한동안 헤맸었죠. 합정동. 그죠? 한동안 헤맸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고층으로 지으면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요. 35층이 넘어간다. 만약에 50층이 됐다. 50층에 갑자기 못이 하나 모자라. 어떻게 해야 돼요? 50층까지 갔다 와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 안 들어? 네? 엄청 들어. 뭐 하나 옮기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위로 가면은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야. 1층은 바로 주워다 쓰면 되잖아. 50층은. 밑에서부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그죠? 여하튼,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일례로. 그것뿐만 아니라 뭐 크레인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공법이 어려운 공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면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그런 분양가를 견딜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초고층으로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 같은 데들 막 초고층으로 지어진 데들 분양가 높였던 곳들, 예? 킨텍스 쪽은 괜찮지만 그 안에 더 들어가서 막 식사지구 이런 데들 높게 지었던 것들은 다 그냥 임대로 전환해놓고 막 그래, 전세로 놓고 막 말고 막 그렇잖아요. 공사비 많이 들어서 값은 비싸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는 동네, 막 이런 동네들 막 있어요. 그런 데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하나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도심, 영등포에도 강남이에요. 그죠? 많이 보셨죠? 지도는?